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일반 헬스장에서 추천하는 표준 운동법이 노인들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인 재활의학을 40년간 연구해온 이상철입니다. 85세 나이에도 현장에서 활동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모르는 노년기 운동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지난달 제 병원에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72세의 이분은 평생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했고 최근에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의 노인 맞춤 운동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 결과 척추세 부위가 압박골절되어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닌 잘못된 운동법에 누적된 결과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노년기 운동 조언의 80%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으세요.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상식이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최근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화로 근육과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허리를 펴면 척추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져 디스크 손상 위험이 200% 이상 증가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노인에게 흔히 권장되는 수영은 어깨 관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자주 권장되는 수영도 맹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수영을 하면 어깨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15%는 수영으로 인한 어깨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운동은 단순히 젊은 시절 하던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된 신체의 특성을 고려한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하며 일반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육 구성이 변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며 뼈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되어 일반적인 근력 운동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잘못된 운동법이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 운동 프로그램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노년기에는 대근육보다 미세근육과 근막 시스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 프로그램은 여전히 대근육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낡은 집의 기초는 무시한 채 페인트 칠만 새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85세에도 30대의 체력을 유지하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노년기에 특화된 4가지 핵심 운동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운동법들은 노화된 신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 방법을 따른 환자들 중 상당수는 10년 이상 젊어 보이고 20년 전의 체력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화로운 보행법입니다. 일반적인 걷기와 달리 발의 중앙 바깥쪽부터 착지하여 체중을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발바닥의 압력 수용체를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전신 근막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는 물속 미세 움직임입니다. 큰 동작 대신 물속에서 아주 작은 진동 움직임을 만들어 깊은 근육층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호흡 연동 동작입니다. 특별한 호흡 패턴과 미세한 동작을 결합해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노화로 약해진 신경 마이너스 근육 연결을 복원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적 근력 활성화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대신 근육의 일부만 부드럽게 수축시켜 깊은 근육층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일반 운동과 이 특화된 운동법의 효과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일반 운동과 재운동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 운동은 외형적인 근육 발달과 심폐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신체 내부의 미세한 균형과 조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임상 연구 결과 제 운동법을 6개월간 실천한 노인 그룹은 일반 운동을 한 그룹보다 근력이 40%, 균형 감각이 65% 더 향상되었습니다.
노화의 비밀은 미세순환계와 근막 시스템에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은 미세순환계와 근막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 운동법은 바로 이 미세 시스템을 먼저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여러 마을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미세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움직임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운동법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78세 환자가 한 달 만에 보행기를 버린 놀라운 사례. 조화로운 보행법의 핵심은 발의 어느 부분으로 체중을 지지하느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뒤꿈치부터 착지하지만 이는 노인의 관절에 충격을 줍니다. 대신 발의 바깥쪽 중앙부로 먼저 착지하면 충격이 분산되고 근막 연결망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78세 환자는 단 한 달 만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보행,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의 1-3cm 움직임이 노화를 역전시킵니다. 물속 미세 움직임은 일반 수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속에서 팔과 다리를 크게 움직이는 대신 1에서 3cm 정도의 아주 작은 진동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세한 진동이 물의 저항과 만나 깊은 근육층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노인의 근육은 젊은 사람과 달리 빠른 근육보다 느린 근육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느린 근육은 미세한 자극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호흡과 동작의 결합이 뇌 건강까지 향상시킵니다. 호흡 연동 동작은 동양의학의 기본 원리와 현대 신경과학을 접목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호흡 패턴과 함께 미세한 동작을 수행하면 뇌와 근육 사이의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이 약해져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운동법은 그 연결성을 복원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인지 기능까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30%만 사용해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적 근력 활성화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전통적인 근력 운동과는 다릅니다. 근육의 10에서 30% 정도만 부드럽게 수축시켜 깊은 근육층에 위치한 위성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위성세포는 근육의 줄기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며 노화에 따라 그 활성이 감소합니다. 이 운동법은 위성세포를 깨워 근육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0대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근육량을 15% 이상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 5분의 정확한 운동이 주말 일시간보다 효과적입니다. 이 네 가지 운동법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주말에만 1시간씩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노년기 운동에서 흔히 간과되는 중요한 점은 회복 시간입니다. 노화된 신체는 운동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적절한 휴식을 포함한 균형 잡힌 운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앞으로 각 운동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노년기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여러분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어떻게 노화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노년기 운동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운동법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화로운 보행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노년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발뒤꿈치부터 착지하여 발가락 방향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걷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 방식은 노년기의 무릎과 척추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보행법의 핵심은 발의 바깥쪽 중앙부로 먼저 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격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발바닥 전체를 통해 지면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는 속도보다 자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50% 정도 느리게 걸으면서 발의 착지 방식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의 바깥쪽 중앙부가 먼저 지면에 닿도록 하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 보행법을 매일 15분씩 실천한 75세 환자의 경우 6주 만에 균형 감각이 40% 향상되었고 보행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조화로운 보행법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걷기 방식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 정도만 연습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지형으로 확장해 나가세요. 두 번째 운동법인 물속 미세 움직임은 수중 운동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전통적인 수영이나 아쿠아로빅과 달리 이 방법은 매우 작은 움직임을 통해 깊은 근육층을 자극합니다. 물속 미세 움직임을 실천하려면 먼저 가슴 깊이의 물에 서서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 팔을 물속에 넣고 1에서 3cm 정도의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움직임의 크기가 아니라 일정한 리듬과 부드러움입니다.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물의 저항은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제공하며 특히 노년기에 약화되기 쉬운 심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물의 부력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어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3번 각 20분씩 이 운동을 실천한 60대 그룹은 3개월 만에 전반적인 근력이 30% 향상되었고 특히 코어 근육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참가자의 70%가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물속 미세 움직임은 팔뿐만 아니라 다리와 허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경우 한쪽 다리로 서서 다른 쪽 다리를 물속에서 작게 원을 그리듯 움직여 보세요. 허리는 상체를 아주 작게 회전시키는 동작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의 크기보다 부드러움과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 운동법인 호흡 연동 동작은 호흡과 움직임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뇌와 근육 사이의 신경 연결이 약해지는데 이 운동법은 그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호흡 연동 동작의 기본은 깊고 느린 복식 호흡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이때 숨을 5초 동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후 입으로 7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 패턴에 간단한 동작을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양팔을 천천히 옆으로 들어 올리고 숨을 내쉴 때는 부드럽게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과 동작의 타이밍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호흡과 움직임을 동시에 조절하면서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운동법의 효과는 단순한 근력 향상을 넘어섭니다. 호흡과 동작의 조화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심지어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씩 이 운동을 실천한 일은 대그룹은 8주 만에 반응 시간이 25% 빨라졌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호흡 연동 동작은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절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팔 움직임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리, 상체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호흡과 동작의 일치 그리고 움직임의 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근력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근육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적 근력 활성화의 기본 원리는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30% 정도만 부드럽게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 근육을 단련할 때는 팔을 구부려 가벼운 저항을 느끼는 지점에서 멈추고 그 자세를 10에서 2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 수축은 근육 내부의 위성세포를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위성세포는 근육 재생과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노화에 따라 그 활성이 감소합니다. 정적 근력 활성화는 이 위성세포를 깨워 근육 재생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운동법의 또 다른 장점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전통적인 근력 운동은 노년기의 관절 통증이나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정적 근력 활성화는 안전하게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씩 이 운동을 실천한 65세 이상의 그룹은 12주 만에 근력이 25% 향상되었고 일상생활 활동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적 근력 활성화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팔, 다리, 복부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하루 중 여러 번 나누어서 짧게 실천해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볼 때 광고 시간을 활용하여 3분씩 운동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운동법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운동법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에 2-3회 매번 5분 정도만 연습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빈도와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게 운동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운동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며 운동 후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영양과 휴식의 원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특화된 4가지 운동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운동법들을 일상에 어떻게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신체는 변하고 그에 맞는 운동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운동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거나 반대로 나이를 이유로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가지 모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응과 지속입니다. 자신의 현재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 방식을 적응시키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운동법은 모두 노화된 신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기존의 일반적인 운동법보다 노년기에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이러한 운동법들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운동의 강도보다 정확성과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1시간씩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근육량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식사에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시키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관절 윤활, 근육 기능,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과 회복 시간도 노년기 운동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운동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휴식을 포함한 균형 잡힌 운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이나 만성 피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세의 김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물리치료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할아버지는 조화로운 보행법과 물속 미세 움직임을 알게 되었고 일주일에 3번 각 20분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할아버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우울감이 감소했고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손자들과 공원 산책을 즐기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운동법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6세의 박 여사는 오랜 요통으로 고생하다가 호흡 연동 동작과 정적 근력 활성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꾸준히 실천한 결과 4개월 만에 통증이 80% 감소했고 척추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통증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운동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적 요소입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함께 할 때 지속성과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슷한 연령대의 운동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운동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신적 건강도 함께 향상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집에서도 전문적인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운동 영상과 앱이 개발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정확한 자세와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 운동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시작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90대에 처음 근력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단 1분 한 가지 동작만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와 능력은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이전 상태와 비교하며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특화된 운동법과 그 효과,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의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정 앞으로도 계속됩니다.